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나 보네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끌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제도 길어지고 오늘 방송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급발진 이상민입니다. 동반 탈당으로 2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방송에 나와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급발진한 거예요. 한동안 뜸하더니 제가 약 올리는 소리, 아마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요? 방송을 하면서 이상민 갑자기 조용해졌죠? 조용해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라고 제가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들었는지 갑자기 오늘 급발진을 했습니다. 지가 나가면은 20명 정도 따라 나갈 거래. 그러시던가? 민주당내 반응이 그러시던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상민한테 경고를 해야 된다. 자꾸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 스탠다드한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러시던가 안 말려 뭐.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랬습니다. 이상민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싸우느니 차라리 유쾌한 이별이 낫지 않느냐. 갈라서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느니 분당하는 것이 낫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쾌한 이별 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잠잠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른바 혁신위원회에서 대놓고 이상민 너 그딴 식으로 떠드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고 사인이 나왔었고 이낙연계 이 낙지파들 중에서도 에이 저거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탈당을 하려면 혼자서 알아서 하시든가 우리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야 잘했어 우리 같이 나가줄게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세게 하시면 우리가 조금 곤란하죠. 아무리 지금 같은 편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랑 같이 엮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입장에서는 한동안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민이 유쾌한 이별이니 결별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당내 반응이 좋지 않다. 친명계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심지어 이낙연계에서도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거리두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낙연이 이재명을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탈당, 분당 이 카드였는데 네가 먼저 써버리면 어떡해? 뭐 이런 질책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상민이 깨갱하고 있는 거다. 조용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무산이 돼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양반이 다시 기가 산 것 같아. 봐, 이 사람들아! 이거지. 그러면서 오늘 CBS에 출연해가지고 또 유쾌한 결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동반 탈당 20명까지 따라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진짜로 그랬다고? 진짜로 그랬다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받아온 겁니다. 자, 김현정 씨가 물어요.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의 경우 이혼은 하면은 재산 분할을 하지만 탈당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분할을 해주지 않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탈당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명 이상 나가면은 20명 이상 나가면 국고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분당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이 그럽니다. 아이 뭐 분당 가능성이 현실화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잘 모르죠. 요까지는 되게 정치적 발언. 그런데 그런 어떤 도저히 갈취할 수 없다면은 소모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그냥 아예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각자의 길을 가고 그게 정치적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정치 서비스의 품질 경쟁 편에서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현정 씨가 물은 거는 20명 이상 될 거라고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데로 말을 돌리는 거죠. 뭐 그게 20명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볼 때 같은 생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쟁하는 게 훨씬 더 그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김현정 씨가 계속 묻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립하시려면 말 그대로 유쾌한 결별이 돼야 될 거고 그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20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이상민 여기서 또 복주합니다. 국민 앞에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저는 몰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김현정 씨가 다시 물어요.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된대. 자신 있다는 거지. 야. 자,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릴까 싶어서 직접 녹취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제가 손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큰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자, 김현정 씨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상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20명 이상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자 몰표 주실 거예요. 뭐 잘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20명 이상 될 거라고 봐요. 20명 이상이 된대. 자, 난리가 났죠, 언론에서. 자, 오늘 지금 방송 한번 민주당 이상민 이래가지고 한번 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쫙 나와요. 자,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고를 합니다. 공개 경고를 합니다. 분당론 발언의 엄중 경고. 아니 당연히 경고를 하지. 분당 얘기를 왜 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냐고.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이 얘기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돌았지.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윤석열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될 판에 분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이 값을 못 하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응? 지금 중요한 게 분당이에요? 에? 돌았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약간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바에 차라리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 다른 당을 만들든 그러는 게 내가 당선에 더 유리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은 이경한테 지겠지만 본선으로 가면은 이경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 야, 그럴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 이게 아마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당내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의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경 대변인이 훨씬 유리한 걸로 보여요. 하지만 글쎄 아무래도 이상민이 그 같은 지역구에서 5번씩 당선됐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한테 표 대결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글쎄 여하튼 이상민의 이런 폭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 깨갱하기는커녕 황당하다라고 오히려 더 설치고 있죠. 자기가 잘했대. 내가 뭘 잘못했니? 야, 너 자꾸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했더니 내가 뭐? 라고 개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 진짜 당 깨고 나가겠다 혹은 진짜로 분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하겠다라는 의지가 굳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이죠. 자, 도대체 이상민은 갑자기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상민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상민은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직접 듣고 보고 아는 것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여론이 그런 것처럼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왜 우리 그러잖아. 그 연애 상담을 할 때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인 것처럼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싹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권의 발언도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남이 하는 것처럼 아니 대체로 여론이 그런 것처럼 돌려서 말을 하는데 자, 제가 들은 발언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상민한테는 탈당할 의사가 없었고 약간 좀 오바지를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말할 때 유쾌한 결별이니 이 얘기를 한 것도 진짜 분당을 하겠다, 내가 튀어나가겠다 이 뜻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를 같이 야단친다라는 그런 취지 쪽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자꾸 그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갈라서 왜 그러잖아요. 부부들끼리 자꾸 싸움을 많이 한다. 부부싸움이 너무 많다. 너무 잦다. 그러면 부모님이 야 니들 자꾸 그렇게 싸울 거면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전까지 싸우던 부부가 사그러드는 오히려 이제 분이 사그러들고 싸움이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마치 이상민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엇나간 거지. 그래서 마치 야 니들 이재명, 이낙연 그렇게 세게 싸울 거면 차라리 갈라서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마치 나 이낙연이랑 같이 짐 싸서 나갈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부부싸움에 부모님이 잘못 개입하면은 마치 야 내가 이혼시킬 거야. 니들 무조건 이혼해. 이렇게 누구 하나를 편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상민은 초기에는 좀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여기에 친명계에서 반발은 물론이고 이낙연계 쪽에서도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이 모임이 그 회동이 무산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우천 비가 많이 와서 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아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온 건 맞습니다만 약속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데이트 약속도 아니고 등산 약속도 아니고 그냥 회동 같이 모이는 약속인데 자 그런 실내에서 만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약속을 취소할 정도 그런 정도의 천재지변이 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비 때문에 약속이 연기가 됐다는 건 사실은
조금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니까 이상민은 기가 산 거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허세도 들어간 거죠. 게다가 그 며칠 사이에 이른바 제3지대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 제3지대도 있고, 금태섭 양양자가 추진하는 제3지대도 있고, 심지어 지금 정의당 그 장혜영이 야가 설치는 제3지대가 있죠. 제가 이 장혜영이 주장하는 제3지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민 입장에서는 제3지대의 파이가 커지네. 그리고 은근히 충청권 의원 또는 충청권하고 전북 지역의 의원들 중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이상민 쪽에 좀 집결을 하나 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박들 중에 이낙연 쪽으로 가기 힘든 사람들이 진짜로 모이나 봐. 이상민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폭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상민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밀고 나가서 안 되면 탈당을 해도 상관없고, 탈당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자기한테는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베린 몸 계속해서 떠들어가지고 자신의 몸값이나 키우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제3지대 이상민이 뭔가 좀 발을 담글 만한 자리가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설명들을 하세요. 그런 설명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라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라는 말을 하세요. 이상민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탈당하고 싶으면 탈당하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여기도 보시니까 펠컨 천사님 알아서 나가면 땡큐지. 조지 소루스님 똥파리 왕 하면 되겠네요 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죠. 이슬 사모님 표 달라 소리지 라고. 자, 쿨피님 이상민 최소 20명 꼼꼼히 챙겨서 어여 밖으로 화이팅.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20명 나간다는 사람 실제로 파괴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의문스럽고 오히려 저 사람의 대항마가 나다. 저 수박은 내가 상대하마라는 그런 대항마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구의 사람일 거란 거지. 자, 이상민이 탈당하신다고요? 그러면 걔들 다 데리고 20명 데리고 나가주시면 우리로서는 고맙지. 더 데리고 나가셔도 되고요. 20명 더. 라는 생각,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나갈 만한 사람이 나가는 거거든. 자, 참 그렇죠? 자, 신한 110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전에도 되게 많이 제가 여러 번 차단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한동안 안 나타나시더니 또 나타나신 거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저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로서도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쿨피님 플러스 20도 좋아요. 네, 맞아요. 꼼꼼히 챙겨서 데려 나가주시면 우리한테는 이보다 더 고마울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이 1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려고 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간만에 정말 속이 뻥 뚫릴 정도로 그래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일이 민주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진짜 너무 오늘 속이 시원했습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누가 잘했네, 누구 말이 맞네 따지지 말고요. 원희룡 장관직을 건다고 하시니 그래 장관직 어떻게 걸 겁니까? 국정조사로 걸죠. 자, 뭐가 진짜 뉴스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건 김건희 고속도로를 처음 보도한 게 접니다. 그 전에 여기저기서 제보는 많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우리 안진걸 소장한테도 제보를 하고 민주당에도 제보를 하고 여러 군데 제보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게 저잖아요. 보도를 할 때 제가 확실했던 게 너무나도 명백했거든요. 재작년까지, 아니 작년까지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던 노선이 올해 갑자기 거론이 되면서 노선이 급 변경됐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 휴게소도 생기고 그 밖에 다른 고속도로도 생기고 제가 맨 처음 보도했던 게 그렇습니다. 김건희 집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2개나 생긴다고 제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 한마디로 김건희 집 주변에 고속도로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였다고요. 그러면은 차량과 사람과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말만 돌아도 소문만 돌아도 가격은 폭등이에요. 게다가 최은순의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 개발 아니에요. 아파트 지어서 팔았잖아.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떼돈 벌걸? 지금 평당 30만 원 하는 땅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팔면은요 적어도 평당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건축비 다 빼더라도요 그거 수천억대 이익이 남아요. 제가 자료를 여러분 보도하기 전에 자료를 꽤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지금도요 계속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때 되면 제가 한번 싹 풀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싹 풀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합시다. 윤석열 도망가지 말고 국정조사 하자이. 오케이. 원희룡 하자이.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를 좀 드릴까요? 후원해 주신 분은요.